여러분 안녕하세요. IoT 아카데미 관련된 첫 번째 강좌, 이번 시간에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오픈소스 하드웨어는 IoT 아카데미에서 다루게 된 가장 기본적인 도구입니다. IoT라고 하는 도구에서 프로토타입을 빠르고 쉽게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바로 오픈소스 하드웨어인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오픈소스 하드웨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오픈소스 하드웨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아두이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실제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픈소스 하드웨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픈소스 하드웨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이 아두이노는 이태리어로 친한 친구란 뜻인데요. 2005년도에 이탈리아에 있는 디자인 스쿨에서 탄생하게 됐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아두이노는 태생부터 이 인터랙션 디자이너인 마시모 벤지가 설계를 했는데, 이 비전문가들이 다양한 ICT 도구를 적용하기 위한 쉬운 도구가 필요했고요. 이런 쉬운 도구로 2005년도에 탄생한 게 바로 아두이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두이노의 첫 번째 프로토타입인데요. 이 반도체 칩과 간단한 회로 배선이 연결되어 있고, 초기 모델 같은 경우엔 이런 식으로 납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납땜 형태의 구성 내용들이 이제 첫 번째 아두이노고, 이것들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추가되면서 이런 오픈소스화 시키면서 다양한 장점을 갖게 됩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은 쉬운 접근성, 그 다음에 저렴한 비용입니다. 즉 기존에 이런 인베디드 관련된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레퍼런스 보드라는 걸 구매를 했어야 되는데요. 이 레퍼런스 보드가 굉장히 가격이 비싸고 사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또는 다양한 참고용 코드를 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비해서 아두이노는 상당히 가격이 저렴하고 실제 오픈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하드웨어 회로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된 소스 코드를 쉽게 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무한 확장성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은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는 건데요. 윈도우, 맥, 리눅스 등의 다양한 멀티 플랫폼을 지원하고 있고요. 쉬운 프로그래밍 환경으로 인해서 비전문가인 디자이너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하고 항상 페어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프로세싱이라는 프로그램 언어가 있습니다. 이 프로세싱이라고 하는 거는 아두이노하고 매우 비슷한 툴인데요. 이 프로세싱 툴을 이용하면 PC용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는 오픈소스로서 회로도, 그 다음에 부품 구입, 그 다음에 나만의 아두이노 같은 거를 쉽게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저렴한 가격이고요. 활발한 온라인,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두이노 방식은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결합 방식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인 스케치라는 툴이 있고요. 이 툴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아두이노 보드는 기본적인 보드가 아두이노 우노고요. 우노는 이태리어로 1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두이노 CC 사이트에 가보시면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두이노 보드가, 호환 보드들이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시켜서 여기다가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픈소스로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접목시켜서 다양한 형태로 뺐다 더했다 해서 무제한으로 한번 만들어 보자. 이게 기본적인 아두이노의 프로그래밍 방식의 철학입니다. 아두이노의 가장 큰 특징은 플라스틱 핀을 이용해서 이제 제작하는 건데요. 지금 플라스틱 핀을 한번 보시면 아두이노는 여기 보시는 보드의 옆자락에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핀을 갖고 있습니다. 이 핀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기존에 이런 전자회를 구상할 때는 납땜이란 방식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 납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단 초보자가 사용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납땜을 통해서 하드웨어에 변경을 가하면 재활용이 상당히 힘든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아두이노의 플라스틱 핀에
이 철핀을 꽂는 형태의 제품은 사용성이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아두이노는 이런 플라스틱 핀들을 적층 구조로 쌓아서 다양한 형태의 기능을 쉽게 확장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두이노 쉴드를 통해서 플라스틱 핀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아두이노의 응용 분야는 첫 번째 출발점부터 미디어 아트 하셨던 분들이 출발점에 서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미디어 아트 제품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현재는 아두이노 관련된 아주 다양한 도서들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이런 도서들은 대부분 어디를 지향하고 출발하고 있냐면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활용한 사물 인터넷 제품들 개발에 다양한 형태로 활용돼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아두이노 오픈소스 하드웨어 이야기할 때 항상 따라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메이커 무브먼트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메이커 무브먼트에서도 이 오픈소스 하드웨어로서 아두이노가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이제 우리는 피지컬 컴퓨팅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피지컬 컴퓨팅에서의 프로그램 방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두이노는 이 스케치라는 도구에다가 C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C, 엄밀히 말하면 C++ 언어죠. C++로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성한 거를 그 컴파일을 통해서 기계어로 바꾸고, 기계어로 바꾼 코드를 아두이노에 인베디드 되어 있는 칩에다가 복사해 가지고 실제 실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아두이노하고 같이 사용되는 툴 중에 유명한 게 프로세싱이라는 툴이 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프로세싱이 아두이노보다 먼저 개발된 툴이고요. 보시면 두 툴이 매우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싱에서 아두이노가 파생이 됐고, 이 프로세싱은 PC용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하고 다르게 PC용 프로그램에서는 이 안에 언어가 자바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를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쉽게 개발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고, 이 두 가지 프로그램 아두이노하고 프로세싱을 연결하면은 실제 인베디드 디바이스와 PC를 쉽게 연결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프로그램 방식은 스케치라고 하는 곳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이거를 그 아두이노 칩, 인베디드 칩에다가 그 업로드해서 실행하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걸 설명드리고요. 오픈소스 하드웨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계속 설명드리는 아두이노가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이외에도 좀 더 고사양 하드웨어로 유명한 게 바로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리눅스 PC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리눅스 PC에다가 다양한 형태의 그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쓸 수 있습니다.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아트메가에서 만드는 그 328 16MHz짜리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메인 메모리가 2KB 정도 됩니다. 이외에도 플래시가 32KB 정도 되고, 대부분은 이제 이런 아두이노 CC를 통해서 정보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그 700메가 CPU를 기본으로 해서 최근에는 1기가 CPU가 탑재되어 있고요. 메모리도 512메가 이상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플래시 메모리 대신에 SD카드를 통해서 그 다양한 형태의 확장이 가능하고요. 주요 운영체계는 리눅스,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습니다. 주요 개발 도구는 스크래치하고 파이썬 같은 기존의 PC 환경 프로그램을 많이 쓸 수 있고, 라즈베리 파이 ORG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TI에서 만든 그 코어텍스 CPU를 사용해서 만든 비글본 블랙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역시 라즈베리 파이하고 비슷한 사양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비글보드 ORG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 라즈베리 파이가 실제 오픈소스 고사양 하드웨어에 거의 표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이 저사양 하드웨어 쪽에서는 아두이노가 기본적인 표준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라고 하는 거는 오픈소스 하드웨어에서 PC 정도의 고급 사양의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이 되는데, 라즈베리 파이 ORG를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방문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즈베리 파이는 모델 A를 출발로 해서 현재 그 라즈베리 파이 3,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3 그 제로라는 보드, 그 다음에 제로 그
그 W라는 보드까지 해서 아주 다양한 형태의 보드들이 현재 시장에 출시되고 있습니다. 라즈베리 파이는 기본적으로 브로드컴에서 만든 SoC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라즈베리 파이는 처음부터 리눅스 PC를 구동할 수 있을 정도의 고사양 오픈소스 하드웨어를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라즈베리 파이는 영국의 비영리 재단에서 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위해서 많이 배포를 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5살 유치원 때부터 오픈소스 하드웨어인 라즈베리 파이를 의무교육에 반영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라즈베리 파이에는 기본적으로 리눅스 OS가 탑재돼서 돌아가고 있고요. 라즈베리 파이라는 OS를 탑재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는 비글보드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가 되고 있고, 유명한 칩셋 제조사인 TI에서 제공하는 그런 오픈소스 하드웨어입니다. 비글본 블랙 같은 경우에 이제 초기에 1기가짜리 CPU를 탑재해서 주목을 받았었고, 여기에 다양한 운영체계, 리눅스 계열, 안드로이드 계열이 올라갔었고요. 이외에도 이제 USB라든지 HDMI 포트에 대한 지원 때문에 각광을 받았지만, 최근에는 가성비나 가격 경쟁력으로 인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비해서는 많이 위축된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오픈소스 하드웨어 할 때 가장 주목받았던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인텔인데요. 인텔이 만든 제품 라인업 중에 첫 번째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지원한 제품이 있습니다. 바로 인텔의 갈릴레오라는 제품이고요. 이 인텔 갈릴레오는 아두이노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두이노하고 호환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핀들이 아두이노하고 전부 다 호환됩니다. 그리고 이 기본적으로 칩이 펜티엄 CPU를 기본으로 한 인텔 쿼크 CPU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레오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시가 돼서 저사양 하드웨어에는 갈릴레오, 그 다음에 이제 좀 중급 사양에서는 인텔 에디슨이라는 제품도 있었고요. 좀 고사양 하드웨어에서는 인텔 줄이라는 제품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웨어러블용 제품으로 인텔 퀼이라는 제품이 있는데, 최근에 인텔이 이제 이러한 다양한 IoT 관련된 칩셋 제품 라인업을 축소하고 있어가지고요. 이 갈릴레오, 그 다음에 에디슨, 그 다음에 줄 같은 CPU들이 단종되고 있습니다. 에디슨 같은 경우에 한때 인텔이 주력 IoT 제품으로 밀고 있었는데, 방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좀 인텔의 내부적인 사정과 이런 오픈소스 하드웨어 생태계가 실제 x86 계열보다는 아두이노 호환 계열,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 호환 계열로 이분화되고, 여기에 다양한 호환 보드들이 중국에서 출시가 되면서 인텔 에디슨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고요. 이와 더불어 인텔이 이제 내부적으로 에디슨 생산을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면서 시장에서 조만간 없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텔 에디슨은 인텔이 메이커 쪽을 띄우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고요. 인텔 에디슨 보드, 갈릴레오 보드 해가지고 다양한 개발 환경과 조직을 서포트했었습니다. 아두이노 프로그램 관련돼서 좀 살펴보면은, 아두이노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 CC 사이트를 활용해서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CC 사이트를 통해서 기본적인 아두이노가 전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두이노의 가장 레퍼런스 보드가 바로 여기 보시는 요 인텔 아두이노 우노라는 보드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우노 보드는 지금 보시는 요 앞에 아트메가에서 만든 큼직박한 16비트 칩이 하나 내장되어 있고요. 여기에 USB 포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원 공급 장치, 그 다음에 여기에 다양한 플라스틱 핀으로 연결되어 있는 디지털 포트, 그리고 아래쪽에 아날로그 포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두이노 CC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아두이노의 시작점이자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에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많이 방문해야 되는 사이트가 바로 아두이노 CC입니다. 이 부분들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